안녕하세요. 썰타파입니다. 오늘은 안 씻어도 너무 안 씻는 남편 이야기 들어볼게요.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된답니다. 지혜는 결혼 전 남편 준호에게 매료됐다. 그는 언제나 다정하고 배려심이 넘쳤으며 결혼 후에도 그 따뜻한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친구들 앞에서 완벽한 남편이라는 칭찬을 들을 때면 지혜는 스스로 운이 좋다고 생각하곤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의 작은 습관들이 그녀의 신경을 건드리기 시작했다. 그중 가장 크게 다가온 것은 바로 그의 개인 위생 문제였다. 처음에는 그저 작은 불편함에 불과했다. 준호가 어느 날 세수를 하지 않고 대충 침대에 눕는 모습을 보고 지혜는 그저 웃어넘겼다. 자기야, 오늘은 세수 안 했지? 지혜가 장난스럽게 묻자 준호는 웃으며 피곤해서 그냥 넘어갔어 라고 대답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피곤할 때도 있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사실 그녀도 가끔 그런 날이 있었기에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대수롭지 않은 일이 점점 잦아지기 시작했다. 아침에 눈을 떠보면 준호는 세수를 하지 않은 채로 출근 준비를 하거나 저녁에도 샤워를 건너뛰는 날이 많아졌다. 머리카락은 기름져 보였고 얼굴은 땀과 피지로 번들거렸다. 지혜는 그때까지도 직접적으로 뭐라 하지 않았다. 그저 오늘은 꼭 씻어 정도의 가벼운 말로 넘어갔다. 하지만 준호는 언제나 그래 나중에 라는 대답을 하곤 했다. 그 나중에는 대체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어느 날 지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저녁 준호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양말도 벗지 않은 채 다리를 꼬고 있었다. 지혜는 거실을 정리하다가 준호를 보며 말했다. 자기야, 샤워 좀 해? 몇 날 며칠 샤워 안 하는 거 알아? 준호는 피곤하다는 듯이 손을 흔들며 말했다. 아, 조금 이따 할게. 지금은 너무 피곤해서 잠깐 TV 보고 쉴래. 그 순간 지혜는 더 이상 이 상황을 가볍게 넘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기, 이렇게 계속 피곤하다고 넘기면 안 돼. 최소한 세수는 하고 자야지. 나도 힘들어. 준호는 여전히 태평했다. 알았어. 나중에 할게.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그는 눈을 떼지 않은 채 다시 TV 화면에 집중했다. 그 말에 지혜는 속으로 크게 한숨을 쉬었다. 그녀의 불만은 그저 위생적인 부분을 넘어서고 있었다. 준호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매번 넘기려는 태도의 지혜는 서서히 지쳐갔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라고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했지만 결국 그녀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며칠 후 지혜는 더 강하게 말을 꺼냈다. 이번엔 가볍게 넘길 수 없다는 생각으로 그를 바라봤다. 자기야, 진짜 이제는 좀 심한 것 같아? 세수도 안 하고 샤워도 안 하는데 나 정말 불편해.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준호는 그제야 지혜를 바라봤지만 여전히 그의 표정은 가벼웠다. 뭐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얘기해? 어차피 집이잖아. 곧 씻을 거라고. 지혜는 답답함을 감출 수 없었다. 그녀는 단순히 남편의 위생 상태 때문에 불만을 품고 있는 게 아니었다. 매번 자신의 요구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그의 태도가 더욱 상처가 됐다. 그게 문제야, 배준호. 나는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당신은 항상 넘기잖아. 내가 불편해한다고 말해도 듣지 않는 거? 그게 더 문제야. 준호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변화를 의미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지혜의 불만을 또 한 번 가볍게 넘기려 했다. 알았어. 이제 좀 더 신경 쓸게. 너무 신경 쓰지 마. 지혜는 속이 타들어갔다. 남편이 그녀의 말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 작은 문제들이 점점 더 큰 벽으로 다가왔다. 이게 단순한 샤워 문제가 아니야. 지혜는 속으로 생각했다. 남편이 자신의 말을 제대로 듣고 이해하고 존중하는 게 그저 씻는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했다. 하지만 그날도 준호는 씻지 않았다. 며칠 후 지혜는 집안일을 하다가 침실로 들어가게 되었다. 베개와 이불을 세탁하려고 하나씩 정리하던 중 남편 준호의 베개를 들었을 때 무언가 이상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베개는 기름기로 번들거렸고 이미 여러 번 사용한 듯한 얼룩들이 남아있었다. 냄새까지 나기 시작하자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도대체 이 상태로 어떻게 잘 수가 있지? 지혜는 당황스러웠고 동시에 분노가 끓어올랐다. 몇 번이나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여전히 자신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이건 더 이상 그냥 게으름이 아니었다.
무시였다. 자신에 대한 무시, 그리고 그가 이 결혼을 제대로 대하고 있지 않다는 확신. 한동안 그녀는 그 베개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다. 기름과 냄새로 가득한 베개를 보며 그녀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그녀의 인내심은 한계에 도달한 상태였다. 결국 지혜는 주저하지 않고 휴대전화를 집어들고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경을 곧게 세우며 남편이 전화를 받자마자 그녀는 터져나오는 분노를 참지 않았다. 야, 배준호, 지혜의 목소리는 전화기 너머로 분노를 담아 터져나왔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 거야? 이 베개 좀 봐. 얼마나 지저분한지 알아? 기름이 잔뜩 묻어있고 냄새가 나잖아.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어? 세수하고 씻으라고. 전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다. 당황한 듯한 남편의 목소리가 뒤따랐다. 뭐? 무슨 일인데 그렇게 화를 내? 지혜는 화를 참을 수 없었다. 그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무슨 일이냐고? 너 이 베개 상태 보고도 그런 말을 해? 대체 어떻게 자기 관리를 이렇게 안 할 수 있어? 집안이 다 너 때문에 더러워져 가고 있는데 그걸 왜 모르는 건데? 준호는 어리둥절한 듯 말했다. 에이, 베개가 좀 더러울 수도 있지. 그냥 빨면 되는 거잖아. 그렇게까지 화낼 일은 아니잖아. 지혜는 그 말을 듣고 더 큰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게 문제야. 넌 항상 모든 걸 그렇게 가볍게 넘겨? 내가 불편해하고 신경 쓰고 말해도 너는 듣지도 않잖아. 내가 몇 번이나 너한테 씻으라고 얘기했는데도 넌 그냥 나중에라며 넘기고 이게 단순히 베개 문제라고 생각해? 준호는 변명하려 했지만 지혜의 목소리가 그를 눌렀다. 이건 네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야. 결혼 생활에서 최소한의 배려도 없는 거라고. 내가 아무리 말해도 넌 듣지도 않고 변하려고도 하지 않아.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해? 준호는 잠시 침묵을 지켰다. 지혜의 분노가 얼마나 깊은지 이제야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한 듯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았다. 미안해. 알았어. 내가 신경 써서 씻을게. 너무 흥분하지 마. 베개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일단 진정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지혜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넘길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남편에게 기대할 것이 없었다. 배준호, 내가 진짜 너한테 말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아? 내가 이 결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난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살겠어. 준호는 순간 당황한 듯 물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지혜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는 끝인 것 같아? 계속 참으려고 했지만 더는 못 참겠어? 내가 나를 무시하는 게 이젠 너무 버겁다. 그날 밤 지혜는 깊이 잠들지 못한 채 뒤척였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결정은 이미 내려지고 있었다. 이 결혼은 그저 베개와 세수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는 존중받지 못한 채로 더 이상 이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지혜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남편과의 전화 통화가 끝난 후에도 그의 무책임한 태도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내가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데도 준호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넘기고 있어. 그녀는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매번 남편 준호는 똑같은 반응을 보였다.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저 다음에 라며 책임을 미뤄왔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결혼 초기에는 그가 이런 사소한 문제들을 가볍게 넘기는 모습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었다. 다들 조금씩 게으를 때가 있는 거지라고 스스로를 타일렀다. 하지만 그것이 점점 더 커지고 반복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사소한 일이 아니게 되었다. 문제는 단순한 위생불량이 아니라 그가 그녀의 말을 듣지 않고 그저 흘려버리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것이었다. 지혜는 자신이 더 이상 준호에게서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결론에 다다랐다. 그녀는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의 무신경함은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무심함은 결국 자신에 대한 존중 부족으로 이어졌다. 나를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는데도 한 번도 제대로 신경 써주지 않다니 그녀는 그 생각에 더 이상 이 결혼을 지속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느꼈다. 다음 날 아침, 지혜는 남편에게 직접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준호는 세수를 하지 않고 부스스한 모습으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소와 다름없이 지혜를 향해 말했다. 자기야, 뭐 먹을래? 그 모습은 어제와 다르지 않았고 며칠 전, 몇 주 전, 몇 달 전과도 같았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졌다. 자기야, 우리 얘기 좀 하자. 지혜는 차분하게 말을 꺼냈다. 준호는 느긋하게 커피를 마시며 말했다. 무슨 얘긴데? 어제도 너무 예민하게 굴었잖아. 그냥 넘어가자. 내가 샤워하고 이 베개도 세탁하면 되잖아. 하지만 지혜는 그의 말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아니야. 이건 그냥 베개나 샤워의 문제가 아니야.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넌 듣지 않고 변하지 않잖아. 난 그게 더 힘들어. 준호는 그제야 고개를 돌려 지혜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진지한 표정에 조금 당황한 듯 보였다. 뭐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할 일인가? 내가 그렇게 큰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지혜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이게 바로 문제야. 자기야, 넌 항상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넌 그걸 무시하고 넘겨? 우리 결혼 생활에서 내가 느끼는 불편함이나 스트레스를 내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게 나한테는 정말 큰 문제야. 준호는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그래, 알았어. 앞으로는 좀 더 신경 쓸게. 하지만 그렇다고 이혼을 생각할 정도로 심각한 건 아니잖아. 그 말을 듣고 지혜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의 무심한 태도에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다. 자기야, 난 더 이상 우리 관계가 회복될 수 없다고 생각해.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내가 얼마나 외로운지 몰랐을 거야. 내가 변하지 않는 한 난 더 이상 이 관계를 지속할 수 없어. 준호는 눈을 크게 뜨며 그제서야 지혜의 말이 진심임을 느낀 듯했다. 이혼을 하자는 거야? 겨우 이런 이유로? 지혜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혼하자. 이제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 관계에서는 더 이상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아. 준호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듯 보였다. 하지만 그 충격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 남아 있었다. 정말 그 정도로 심각한 거야? 지혜는 마지막으로 준호를 바라보았다. 나에게는 정말 심각해. 이건 단순히 위생이나 세수의 문제가 아니야. 내가 나를 얼마나 무시하는지, 그리고 나와의 관계에서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게 너무 힘들어. 그 말을 남기고 지혜는 방을 나갔다. 그녀는 더 이상 이 결혼에서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려요.